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 문제, 특히 그 최저 보수 관련해서 쓰인 한 노동조합 간부의 칼럼입니다. 이게 요즘 정말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 또 그 배경까지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칼럼 시작을 보면요. 얼마 전에 그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때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좀 기대를 했는데 곧바로 한 정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서 실망이 엄청 컸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전에들 비슷한 약속해놓고 결국엔 빠지고 이런 경험들이 좀 쌓여서 더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 지점이 왜 계속 이렇게 논란거리인지 파헤쳐보죠. 네. 일단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이야기인지 그 규모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클럼을 보면 그 사업소득세 3.3%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흔히 프리랜서 분들. 그렇죠. 법적으로는 이제 자영업자처럼 분류되는 비임금 노동자인데 이분들이 무려 862만 명이라는 거예요. 862만 명이요? 와, 잠깐만요. 정말요? 네, 엄청난 숫자죠.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 보호를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계신 거죠. 심지어 이 중에서 또 한 458만 명 정도는 본업 말고 배달 같은 부업하시는 분들, 이른바 엔잡러라고 하잖아요. 엔잡러.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이야기라는 겁니다. 야, 862만 명. 정말 큰 숫자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은 하는데 법적으로는 그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딱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칼럼에서는 이분들이 사용자들이랑 직접 얘기하기도 좀 힘들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앱의 어떤 지시나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개개인이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사용자를 상대로 직접 임금을 협상한다거나 이런 걸 하기가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칼럼에서는 국가가 좀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어떤 교섭 창고라든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주장이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보수가 낮다 이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고 또 지적하던데요. 그 안전 문제, 이거랑 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칼럼에서 인용한 2021년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네. 이걸 보면 플랫폼 배달 노동자분들 사고율이 가게에 직접 고용된 배달 노동자보다 7배나 높았다고 나와요. 7배요. 네, 이게 왜 그런가 보면 대부분 건당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건당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단가가 낮으면 그걸 만회하려고 막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코를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 거죠. 예전에 그 화물차 기사님들 안전운임제 도입하자고 했던 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운임이 너무 낮으니까 위험하게 운전하게 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안전운임계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7배라니 진짜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혹시 칼럼에서 해결책 같은 거, 실마리가 될 만한 사례 같은 것도 좀 제시하고 있나요? 네. 흥미롭게도 뉴욕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뉴욕이요? 네. 뉴욕시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들한테 의무적으로 데이터를 받았대요.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라든지 배달 건수, 총 보수 이런 세세한 정보들이요.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분석했다고요? 네, 그걸 쫙 분석해서 그걸 바탕으로 최저임금 기준 같은 걸 만들고 또 실제 일하시는 노동자들한테 설문조사도 직접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잘 활용되면 좀 더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라 상당히 좀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칼럼에서는 그럼 이런 논의가 왜 이렇게 계속 잘 안 되고 있는지, 좀 지지부진한지에 대한 비판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칼럼 필자는 특히 이제 정치권의 태도를 좀 강하게 비판하는데요. 정치권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민주당의 입장 번복이라든지 과거에도 비슷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사례들 이런 걸 쭉 언급하면서 거의 희망 고문 아니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희망 고문.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후보, 그 권영국이라는 후보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해방된 지 거의 8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1,500만 명이 되는 노동자가 법의 보호 밖에 있다. 이런 현실을 좀 강하게 지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칼럼을 쓴 필자의 어떤 정치적인 비판 시각이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